그러면 오늘 클래스 미팅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출석을 매 클래스 미팅마다 2번씩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채팅창에 여러분 학번 8자리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이름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마칠 때 제가 이제 퇴실하셔도 됩니다. 강의 끝났습니다 하면 또 한 번 학번 이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는 카메라는 항상 ON 해 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강의의 그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강의의 홈페이지인데 또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뭐 바꿨는데 요 annotated handout에 클래스 미팅 넘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넘버랑 동일하죠. 근데 뭐 010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요 핸드아웃 챕터 패스워드로 입력하라고 했는데 제가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안 열리니까 이상하다는 학생들이 있던데 요게 03이잖아요. 그러니까 3 이렇게 하세요. 요건 04니까 4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URL에 나와 있는 숫자의 영문 소문자로 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중학생도 이제 PCR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풀렸는데 어제부터죠. 엄밀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냥 단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힘들죠. 그렇죠? 예, 사람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니까 그래서 홈워크 듀를 연기를 받고 싶다 그러면요 이메일을 저와 우리 이영창 조교한테 두 사람한테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홈워크이 지금 듀가 본래 지금 오늘 10시 45분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은 군복무 군복무 학생들 개방 과목이라서 시스템상 듀는 학기 말로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수업을 듣는 재학생들은 본래 듀가 한 15분 전이었죠. 대부분이 이제 true, false라든가 단답형인데 일단 이것을 자동으로 채점하게 하면 좋은데 말했지만 이제 개방 과목이라서 이제 그 학생들은 늦게 하기 때문에 자동 채점하고 답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곤란해서 우리 조교가 이렇게 포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각 문제를 답을 맞췄나 틀렸나만 알려주는 그걸 포스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답한 걸 보고는 찾아내세요. 내가 어디 틀렸나. 뭐 true, false면 간단하죠, 그렇죠? true라고 썼는데 틀렸으면 false겠죠. 그런데 단답형들은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내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걸 이제 다시 한 번 더 홈워크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도록 유도를 해요. 그게 하나고요. 홈워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막 몸이 힘든데 억지로 나와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재학생 중에서 출석이 어려우면 어차피 강의는 다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힘든데 막 이거 켜고 카메라까지 켜놓고 막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조교한테 또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엽기적이기는 할 텐데 수요일이 이제 선거일이라서 투표일이라서 임시 공휴일인데 우리가 또 이번 말고도 또 월수 수업에 뭐 공휴일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어요. 다만 출석은 안 해도 되고요. 다만 여러분이 숙제는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할 보강 수업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제가 빠뜨린 게 있거나 뭔가 미싱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나 이런 건 없나요? 수업하면 혹시 뭐 선거법 위반인가요? 다들 투표는 이미 하셨어요? 예, 저는 이미 했는데 예, 안 하셨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건 이제 그냥 하는 소리인데 보면 이제 뭐 부정선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선거법을 다 봤거든요. 투표용지 자체를 일단 사진으로 찍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마킹을 딱 하잖아요. 기표를 하고 찍어서 어디 올리면 이제 찍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올리면 당연히 400만 원 이하 징역 이하의 처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무효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투표용지 앞면 있잖아요. 후보자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기다가 막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굴 찍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무효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를 들면 허경영이 몇 번이에요. 하여튼 20번이라고 해요. 20번 란에다가 여러분이 그거를 그거를 한 4번 찍어요. 그 안에 칸 안에 정확하게. 그러면 처음에 분류기에서는 이제 이게 빠져나오는데 사람이 손으로 봐서 눈으로 봐서 다시 분류해요. 정상표로. 무효가 아니에요, 절대. 근데 20번에도 찍고 21번에도 찍었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효표가 되는데 거기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게 투표 용지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넣어요. 그러면 이제 불법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찍는 거 있잖아요. 기표기. 그거를 뒷면에 찍어요. 예를 들면 투표 뒷면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유효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바뀔까봐 뒷면에다가 찍었어요. 아주 교묘한 곳에 교묘한 각도로. 그게 약간 아자 비슷하잖아요. 싹 돌려가지고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항시 남구 투표 개표할 때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법정에 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내 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없으면 바꿔치기 된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괜찮은 아이디어가 싶으면 뒷면에, 앞면 말고 앞면에는 막 찍지 마세요. 여기저기. 예. 뒷면에는 찍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예. 자, 이건 이제 농담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측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분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분류를 안 하면 안 되죠. 사실 분류법은 완전하진 않지만 언제나 분류를 안 하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매트릭도 완전하진 않지만 매트릭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공학 얘기예요. 공학,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얘기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트릭을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퍼포먼스 매트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노트에서 좀 혼란스럽게 해놨던 게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해요. 일단 저처럼 이제 피지컬 레이어, 오늘 레이어 얘기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피지컬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트랜스미션 레이트, 전송률이라고 했죠. 제가 타노스는 아니고 이 핑거슨에 매개했었죠. 제가 이 소리에다가 지금 인류의 모든 정보를 담아서 지금 방금 보냈어요. 모조리 에러가 났지만. 그래서 빠르게 전송하는 것과 에러 레이트는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매트릭이 중요한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이 딜레이와 트루풋에 대해서 쓰면서 제가 벌서스라고 써놨더니 우리 예리한 학생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는 아니지 않느냐? 예, 맞아요, 그 말이.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퍼포먼스 매트릭이 딜레이와 트루풋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홈워크에서도 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까 봐서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백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리저널 에리어,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했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도 있었죠. 무슨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메트로폴리스 에리어, 그 다음에 캠퍼스 에리어, 이런 거 했었죠. 완 이러면서 펜 퍼스널 에리어, 그 다음에 벤에서 바디 에리어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 자체는 어쨌든 얼마나 그냥 네트워크가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크냐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임플리멘트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준 또는 어떤 프로토콜 이게 좀 사실 애매한데 그렇죠? 표준이란 것이 그 프로토콜을 규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같은 말로 많이 써요. 어떤 표준으로 구현되었느냐인데 이게 좀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사실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랜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더넷 프로토콜, 언 이더넷 프로토콜을 따라서 구현되어 있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와이어리스 랜은 대부분이 802.11 스탠다드인 와이파이 3, 4, 5, 6, 6E 이런 걸로 구현되어 있고 인터넷은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TCP/IP로 구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랄까요, 좀 엄밀히는 이게 화이트 라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은 얘기하려고 하고요. 헷갈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요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올린 사람은 그 PLC라고 해서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집안에 댁내 또는 뭐 택내 파워 라인이 있잖아요. 집에 왜 여기다 플러그, 그러니까 주상 변압기로부터 전력이 들어오면 집에서 이제 전력 분배 배전반이 있죠, 집안에. 그래서 쭉 나누잖아요. 집에 왜 보면 요즘은 두꺼비 집이 아니라 아파트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스위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끄고 켜는 게 있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콘센트들만 되는 게 있고, 전등들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얘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집안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왜냐면 어차피 계량기 하나 달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계량기 밑에 콘센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콘센트들을 잘 이용해서 거기 연결된 카퍼 와이어죠.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것이 무선으로 하면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리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다 연결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네,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물론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도 우리가 뭐 브로드 에리어 네트워크부터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까지 하듯이 이 피지컬하게 또는 지오그래피컬하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백본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프로덕트를 연구하고 생산하고 이런 데가 있고요. 지금 말했지만 댁내 또는 택내에서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매뉴팩처링 하는 또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잘 없는데 유럽에 가면요,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레디오 쉑, 그러니까 온갖 그 전기 전자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체인점이죠. 전파상의 전국 체인 전파상 뭐 이런 데 가면 영국에도 있거든요. 영국에 가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그 플러그에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 콘센트라고 하나요? 거기다 이렇게 꽂으면요. 여기 꽂고 저기 꽂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플러그도 꽂아 넣을 수 있고 근데 거기다가 어때요? 이더넷 선을 꽂을 수 있게 또 돼 있는 거예요. 어댑터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네트워크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인데 유튜브 영상을 올린 사람은 어쨌든 파워 라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리서치인데 이 OSI 모델, 7레이어 모델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우리 책에서는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좀 이따 섹션에 5 layers 해서 5개의 레이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OSI라는 데서는 이제 7 레이어를 하는데 실제로 요 마지막 위에 3개 있잖아요. 요 위에 3개를 우리는 묶어서 5번이라고 할 뿐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이더넷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요 아래 두 층에 대한 프로토콜이에요. 표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더넷은 요 하위 레이어에 대한 표준이에요. 사실은. 하위 레이어에 대한. 그 다음에 TCP/IP는 각각 요게 4가 TCP에 해당하고 3이 IP 프로토콜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래요. 여러분이 이제 백본 네트워크 또는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 정도 되면 사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던 그 큰 인터넷에 있는 라우터들이잖아요. 그걸 파는 회사 중에서 미국의 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따서 시스코라고 했대요. 농담 아니에요. 네. 이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스코 말고도 이 네트워크 스위치, 정말 라우터급의 뭐 ISP들급의 라우터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코의 CPEC 100 기가죠. 기가 베이스 모듈 이 데이터 시트 이걸 찾아보면요. 여기 제가 링크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이 이제 정말 거의 백본망에 해당하는 아니면 백본망에서 막 따서 해놓은 그렇죠. 그런 걸 팔아요. 그런 제품을 라우터들을.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라고 나왔어? Supported Protocols 한 다음에 여기 IEEE 802.3가 있죠. 그렇죠? 3 다음에 뭐 BA 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했듯이 여기에 보면 802 패밀리에 3가 이더넷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저거는 거대한 망을 구축하는 라우터가 이더넷을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이더넷의 레이어 1, 2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터도 이더넷 커넥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요 제품은 예를 들어서 요 라우터는 또는 스위치는 802.3를 지원하니까 이더넷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넷 레이어 1, 2가 이더넷으로 돼 있는데 여긴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ITU, OTU, 4 뭐 이런 게 있죠. ITU가 IEEE처럼 기관이에요. 그런데 ITU는 UN 산하 기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산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표준을 만든 거예요. 통신은 워낙 중요하니까 국제적으로.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둘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내가 이 시스코 이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품이 예를 들어서 이더넷 베이스로 피지컬 레이어랑 링크 레이어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ITU, OTU4로 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커넥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쭉쭉쭉 보면 여기 보면 CWDM 뭐 이런 게 있죠. MSA. 이것도 보면 여기 ORG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일종의 표준화 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그 그러니까 옵티컬 케이블로 통신하는 레이어를 그렇죠. 그 피지컬 레이어와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전송될 때 뭐 컬리전이라는 거 이런 걸 컨트롤하기 위한 그 바로 위에 레이어, 링크 레이어를 디파인하는 어떤 표준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뭐예요? 아예 이더넷을 지원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레이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블록 다이어그램에 매우 익숙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애플리케이션,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앱이에요. 여러분의 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할까요? 줌 소프트웨어라고 합시다. 줌 앱이라고 해요. 그럼 줌 앱이 카메라 모듈에 액세스를 하고 뭐 마이크로폰 액세스해서 지금 디지타이즈해서 막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때요? 그 데이터를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는 거예요. 인터페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OSI 7 레이어에 따르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이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레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입력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은 시리얼 인터커넥션이 되어 있을 때 특히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어드미트 할 수 있는 폼의 인풋을 받고요. 자기의 출력이 또 어드미서블 한 그런 형태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역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앱이 먼저 그 다음 레이어 프로토콜이 있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쭉 여기까지는 거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링크 레이어 뒤에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그 링크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컬리전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특히 이더넷 할 때 컬리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컬리전을 예를 들면 어보이드 할 것이냐 아니면 센싱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신호를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거기에는 레디오도 있고 인프라레드도 있고 라이트 웨이브도 있죠. 비저블 라이트도 이런 것들로 어떤 식으로 바꿔서 보낼 거냐. 지난번에 제가 온 오프 킹이라든가 바이너리 안티포달 시그널링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박스를 사올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라우터를 사왔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거기에 인풋, 아웃풋이겠죠. 인풋 잭이 뭐가 돼 있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광 케이블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걔를 꽂는다 하더라도 그 광 케이블로부터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안에 들어있는 피지컬 레이어 프로세싱하는 모뎀이 그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이더넷 광 케이블 이더넷 그 표준만 내가 알아먹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까 ITU 그 표준을 따르는 입력이 들어오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커넥터는 연결이 돼도. 그 다음에 출력 커넥터가 있잖아요. 출력 커넥터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내 컴퓨터랑 연결하려고 하는데 내 컴퓨터는 그냥 간단한 이더넷 그냥 케이블이에요. 예. 그런데 뭐 광만 나와요. 광 포트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광 포트만 있는데 당연히 뭐 연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호스트로부터 어떤 호스트로부터 뭐 여러 라우터들을 거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로 패킷이 전달될 때 제일 처음에 소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 순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긴 채널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그냥 뭐 어떤 와이어나 아니면 옵티컬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중간에 라우터에서 또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라우터도 자기가 당연히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준으로 지금 통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이와 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 서브 레이어들이 있어요. 맥 서브 레이어, LLC 서브 레이어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따라서 어때요? 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지컬하게 만들어 놓은 뭐 패킷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까는 거예요. 그럼 안에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TCP/IP, 특히 IP 패킷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프로세싱을 하고요. 또 어디 다른 라우터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얘는 이더넷이 아니라고 해보세요. ITU 표준이에요. 그럼 ITU 표준에 맞게 아까 그 TCP/IP, IP 패킷에다가 뭘 붙여요.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말 그 피지컬한 링크를 한번 걸칠 때마다 실제로는 계속 이런 변환이 파일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깠다가 다시 딴 걸 붙여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더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아닌 것도 있지만 그냥 다 TCP/IP 프로토콜을 써서 3, 4레이어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시큐어한 어떤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하나 사온 다음에 아니면 사기 전에 스펙을 읽어봐요. 내가 어디까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애들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파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디를 건드려야지 내가 요 상위 레이어를 예를 들면 IP 패킷을 안 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인크립션 돼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의 우리 집 내에서의 랜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걸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위 레이어는 이 IP 패킷이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어때요? 이 802.11 이더넷 표준, 그러니까 이 하위 표준 또는 와이파이 표준과 이더넷 표준 또는 와이파이 표준에 따르면서 그 안에 어때요? IP 패킷이 인캡슐레이트 되고 그걸 까서 IP 패킷을 꺼내 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를 해놓고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주는 거죠. 또는 여러분 제품이 워낙 유명해서 그냥 어때요? 윈도우즈 OS가 알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걔를. 소프트웨어를. 내가 연결하기만 하면 쫙 스캔한 다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때는 랜은 대부분 다 이더넷 프로토콜을 따른다. 그러는 게 IP 패킷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이 아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좀 어렵겠죠.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 짜야 되니까. 와이어리스 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어때요? TCP/IP, 그러니까 3레이어 이상은 다 그대로 있지만 밑에 1, 2레이어를 계속 바꿀 수 있죠. 향상시킬 수 있죠. 그게 실제로 이더넷이 진화해온 어떤 방향이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커넥터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섹션 2.2 하다 말았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피지컬 레이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 이거 핑거 스냅을 잊지 마세요. 제가 괜히 막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엔지니어에서는 이제 딜레이와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딜레이는 레이턴시라는 말과 섞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어때요? 우리가 더 인터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 과목에서 하기로 했죠? 호스트, 라우터, 링크였죠. 그래서 이 딜레이와 스루풋을 얘기할 때 항상 딜레이 오브 뭐냐, 스루풋 오브 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어만 덜렁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링크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때요? 인터넷에서는 패킷을 교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킷이란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여기 한번 여기부터 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밴드위스와 커패서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밴드위스 오브 뭐고 커패서티 오브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링크인 거예요. 밴드위스 오브 뭐 패킷은 없어요, 그렇죠?
밴드위스 오브 호스트도 이상해요. 그렇죠? 예, 밴드위스 오브 링크인데 실제로 제가 아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어떻다고요? 이 밴드위스가 단위가 BPS라고 했죠.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아마 대학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옆방에 있는 예를 들면 피지컬 레이 하는 교수님들이 제가 책을 초안을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피지컬 레이어 쪽 이상한지 그랬더니 읽어보고는 밴드위스를 이렇게 BPS로 나타내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조언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자들은 밴드위스의 개념을 정말 피지컬한 채널, 또 주의할 건 뭐냐면 피지컬 레이어 사람들이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채널과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특히 와이어리스 랜 하는 사람들이 뭐 ISM 밴드를 몇 개의 채널로 나눴다 할 때 그 채널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이 책에서는 밴드위스는 어쨌든 간에 피지컬하게 프리퀀시 도메인, 푸리에 트랜스폼을 정말 했을 때 몇 헤르츠부터 몇 헤르츠까지 있냐. 그래서 제일 큰 값, 작은 값 해서 빼서 얻은 게 이 밴드위스고요. 커패서티는 용량인데, 그렇죠? 얼마나 능력이 되느냐인데 용량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용량도 이분들은 학술적인 그 채널 커패서티를 링크 커패서티로 말을 해서 요 유명한 쉐넌의 클로드 쉐넌의 정보 이론에서 나오는 AWG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Channel의 커패서티, BPS고 밴드위스고 여기 SNR은 P over N not W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가 수신 파워라고 보면 되고요. N not이 여러분이 302 시간에 배울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 of white noise고 얘가 또 앞에 있던 밴드위스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프랙티컬하게는 이런 그 피지컬 레이어 용어를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쓸 이유도 없고 사실은 일단 에러 프리, 에러 프리는 아니지만 거의 에러 프리라는 어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 하위 레이어, 레이어 1, 2가 알아서 잘해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레이어 3, 4에 있는 것까지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RQ는 어때요? 레이어 1, 2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에러 프리가 됐을 때 실제로 패킷이 날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가 더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링크 또는 정말 피지컬한 채널의 밴드위스와 커패서티 이외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링크의 레이트,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그 매트릭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딜레이와 트루풋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트루풋이라는 용어도 사실 이 레이트라든가 커패서티와 헷갈리는데 일단 딜레이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딜레이와 트루풋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중학교 2학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정말 뭐라고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가 아니라 이런데 우리 집 중2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많이 돌이켜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중학생이었어요. 인터넷이 없었는데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 부모님을 속을 썩였었는데 어쨌든 중2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립중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우수 교원 뭐 연수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해외여행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는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중에 몇 분이 이제 대만에 연수를 갔다 오셨나? 대만 말고 대만, 일본.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일본에 갔더니 어떤 회사 견학을 갔는데 그 공장에서 자동차가 5분에 뭐 예를 들면 한 대씩 지금으로선 굉장히 느린 공장인 것 같아요. 5분에 한 대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 뉘앙스가 뭐였어요? 이 재료가 들어가면 5분 만에 조립이 끝내서 나오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5분에 한 대씩 나온다고 해서 이 공장에 파츠가 부품들이 들어가면 5분 만에 조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예. 이 5분이라는 게 이 파츠로부터 완성된 자동차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죠. 맞아요? 이건 오직 요 끝에서 나오는 이 출고 주차장에서 그냥 차들이 튀어나오는 순서일 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그 여러분은 이제 개발 도상 시기에 어떤 방송 같은 걸 못 봤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무슨 공장을 세웠는데 뭐 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공장을 어디 만들었다. 이러면 예전에는 그게 9시 뉴스에 거의 뭐 땡 하고 나서 이제 띠뚜뚜뚜 하고 나면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은 뭐 이런 거 나오고 나면 나오는 뉴스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9시 뉴스 뚜뚜뚜뚜 하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뭐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뭐 아산 공장에 가서 테이프 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가 바짝바짝 하신 우리 그 50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테이프 끊고 여기 가면 5분 만에 차가 척척척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어때요? 중학교 2학년이나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 정말 파츠가 들어가서 5분 만에 차가 돼서 나오는 줄 알지만 아니죠, 그게. 어때요? 이 공장은 사실 다 완성됐고 며칠 전부터 돌린 거죠. 며칠 전부터 파츠를 입고시키고 그렇죠? 조립을 쭉 해가지고 그날 그 시간부터 나오도록 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잊지 마세요. 그렇죠? 예. 이게 실제로 보면 이 혼란이 항상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직 트레이닝이 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된 학생들도 있지만 저도 간혹가다 헷갈리는데 우리가 단위를 잘 생각 안 해요. 이 5분이란 것은 뭐예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단위가 뭐예요? 분, 퍼, 예를 들면 뭐 카, 오토모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단위가 그냥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 한 대당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1분에 예를 들면 1분에 5분의 1대 그렇잖아요. 또는 대, 퍼, 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역수를 취한다면. 맞습니까?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를. 딜레이는 단위가 뭘까요? 네. 딜레이는 정말 말 그대로 세컨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위가. 여기는 당연히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얘는 단위를 뭐 한 대당 시간으로 하든 그렇잖아요. 1분당 대수로 하든 단위가 시간이 아니죠.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뭐든 이해할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딜레이라는 것은 뒤에 예를 들면 of 또는 for가 있다면 delay for a packet이에요. 알겠어요? 패킷 하나에 대해서 딜레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딜레이라고 하지만 end-to-end 딜레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는 것을 줄여서 그냥 딜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어를 얘기할 때 많이 생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ull name을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준호 하는데 뭐 조준호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특히 뭐 공항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동창을 본 것 같아요. 그럼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킴벌리 스미스 오브 무슨 하이스쿨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름 똑같은 사람이 똑같으니까 많으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을 익힐 때는 큰 덩어리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물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나 문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저 상대가 잘 알면 마구마구 생략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end-to-end 딜레이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저자들이 그림을 많이 써요. 저는 이 책이 저랑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고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visualize와 simplification에 대해서 아마 초반에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이 뭐 문제를 해결할 때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때 visualize and simplify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visualization과 simplification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학습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림이 어디 없나를 잘 찾아봐요. 그래서 좋은 게 뭐죠? 여러분이 항상 구글 서치를 하되 구글 서치하고 나면 어때요? 구글 들어가서 딱 하고 나면 쭉 텍스트로 뜨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미지 누르면 이미지들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누르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막 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림 하나가 어때요? 100마디 말보다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동아리에서 제가 편집장을 맡았을 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동아리 회지를 만들 때 저희 그러니까 편집자로서 그 팔러시를 제가 같이 일하는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딱 펼치면 그러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림이 하나 이상.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거의. 아무리 작고 필요 없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수식도 포함했지만 천문 동아리다 보니까 뭐 수식이 있었어요. 자,
요 그림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스 스탠다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물론 이렇게 컬러로 칠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놓고요. 심지어 화살표가 없기도 해요. 왼쪽, 오른쪽 있는데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이쪽이 둘 다 화살표고요. 이게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동일한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동일하다는 걸 정의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의 렐러티버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렐러티비스틱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네, 동일한 시간이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시간대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왼쪽이 보통은 소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이 데스티네이션의 시각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수직선이.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가 뜻하는 게 뭐냐면 요 컬러링을 해놨는데 요거랑 색깔이 똑같죠. 무슨 뜻이냐면 또 참 요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큐잉 디어리 할 때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큐를 그릴 때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버퍼를 이렇게 그리고요. 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데이터 패킷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 써요. 이걸 서버라고 해요. 얘가 큐고요. 또는 버퍼라고 합시다. 이게 전체가 큐고 이게 버퍼고요. 버퍼고 얘가 서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여러 개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제일 먼저 들어온 패킷이에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여기에 Q 비트짜리 Q 게이 비트가 있는 패킷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P 비트가 있는 패킷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P 게이 비트로 되어 있는 요 패킷이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전달될 때 걸리는 딜레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공장에 재료가 들어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공장에 재료가 들어오는 걸 비유하면 뭐냐면 이 P개의 비트가 이 버퍼에 딱 들어오는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더니 Q개의 비트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앞에. Q 비트짜리 패킷 하나라고 합시다. 편의상. 대기하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서버가 얘를 프로세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좀 이따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까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고는 그 포트에다가 보내는데 얘도 어때요? 우리가 그 모듈레이션 온오프 킹이라고 해보세요. 간단하게. 실제로 온오프 킹이 제가 지난번에는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 경우에는 에너지 이피션트 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옵티컬 케이블로 할 때는 온오프 킹 써요. 아직도. 예, 있어요. 물론 웨이브랭스 디비전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예.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멀티플렉싱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내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도 타임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Q의 비트가 이 서버를 다 떠나야지 얘가 이제 여기 딱 도착하겠죠. 그래서 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Q개의 비트가 어떤 레이트로 처리되겠죠. 이 서버가 보내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요 소스에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desired 패킷이 이제 보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것처럼 길죠, 그렇죠? 더 많은 비트로 돼 있잖아요. 지금 Q보다 P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딱 어때요? 여기까지 가면 이 Q를 이제 떠난 거죠. 이 라우터라고 합시다. 이 라우터를 떠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니까 소스인데 소스라는 게 지금 좀 애매하잖아요. 소스 노드인데 소스 노드에 예를 들면 여러 앱이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앱이 있잖아요. 여러 앱들이 다 패킷들을 생성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를 들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줌 애플리케이션의 여러분 영상 패킷에 보이스랑 있는 요게 관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예고요. 그런데 여러분 몰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때요? 뭐 보면은 뭐 서비스 서베이에 참석하시겠습니까? 해놓으면 어때요? 막 뒤에서 보고는 뭐 정보를 막 보내죠. 자기들은 뭐 이상한 개인 정보를 안 보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패킷이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소스 안에 있는 어떤 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 출발하는데 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링크를 통과해서 그 링크 끝에 어떤 라우터가 달려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라우터를 통과하면 또 어때요? 제가 말했지만 아까 제가 그 세븐 레이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어때요?
중간에 링크들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번, 2번을 계속해서 깠다가 어때요? 바꿨다가 막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쨌든 맨 마지막에 데스티네이션이 있는데 요 데스티네이션까지 연결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친 걸 생각해도 되고 하나인데 편의상 지금 하나만 있다고 해보세요. 편의상. 네, 그렇게 합시다. 그게 편하니까. 링크가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링크가.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빛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출발한 게 요 시각에 도착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있는 것도 똑같은 요만큼 차이로. 그래서 다 요게 똑같이 기울어져 있죠.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로 잡아도 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잡아도 되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도 되는데 요 간격이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전파 시간. 여러분이 이제 한자를 안 배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링크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공이 뭐세요? 제가 전파를 연구합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은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를 들면 전파에 대해서 연구한다. 내가 전파를 연구한다고 하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 전파는 뭐예요? 레이디오 웨이브죠. 그렇죠? 이 전파는 propagation죠. 네, 그 전파예요. 네, 전파 시간. 알겠어요? propagate 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아까 말했던 요 우리의 패킷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내가 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죠. 내가 버퍼에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맞습니까? 걔를 큐잉 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내 입장에서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딱 요 서버에 도착해서 버퍼에서 서버로 딱 와서 서버가 이제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이 서버가 사실 요 레이트나 요 레이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넥션이 여러 개 있는데 앞에 거는 굉장히 빠른 링크로 보내서 이 레이트가 높아서 시간이 덜 걸릴 수도 있고 요 레이트는 사실 다를 수도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뭐 RQ, 뭐 RP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편의상 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딜레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이 딜레이는 당연히 end to end인데 이 end가 사실 애매하죠. 좀 그냥 source destination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링크에 대해서 봐도 되는데 밑에 이그젬플은 마치 하나의 링크에 대해서 얘기하듯이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뭐 노드 B, 노드 C 한 다음에 마지막에 destination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문장에서는 어떻게 또 정의가 돼 있냐면 패킷이 그렇죠.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때 뭐 그때의 오버롤 일랩스트 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데 패킷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의미 있겠어요? 패킷 입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때죠. 사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라우터를 거치는데 거기 그러면 각각의 큐가 있을 거고 이게 순서가 막 섞여 있어요.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큐잉 티어리 수업을 먼저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자들도 어떤 로직으로 오더리 웨이로 설명해야 될지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뒤에 나오는 개념을 앞에 설명하고 앞에 나온 걸 뒤에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아까 그 딱 하나의 링크만 있을 때 봤던 것처럼 트랜스미션 타임, 프로퍼게이션 타임, 큐잉 타임 이런 거를 이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트랜스미션 타임, 큐잉 타임 하면 딱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더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프로퍼게이션 타임이고 얘를 다 더해서 우리가 딜레이라고 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서 차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하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 부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요거는 트러디셔널한 그 PSTN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요 약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집전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전화. 예. 요즘 집전화 없는 사람들도 많고 집전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IP 텔레폰인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집전화가 PSTN의 집전화인지 아니면 사실은 IP폰인지 아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왜 그 배전반 있잖아요. 거기 그냥 확 내려보세요. 그러고 나서도 전화가 되면 PSTN 전화예요. 왜냐하면 전화국에서 연결된 전화는 유선 전화는
전화국에서 여러분 집과 전화기까지 전원을 공급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도전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통신법의 범죄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게 직류가 제가 알기로 들어오거든요. 전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저걸 빼가지고 집에서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화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전기만 빼먹잖아요. 물론 그걸 다 디텍트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근데 훔칠 도조, 전기 전자고. 그래서 도전은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PSTN 전화기냐 아니냐는 두꺼비 집을 내려보면 된다. 네. 그래서도 전화가 되면 PSTN의 망에 연결된 전화이고 아니면 IP 전화기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로컬 커넥션,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콜 이런 거 할 때 항상 문제가 이 딜레이 또는 레이턴시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end to end,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의 딜레이처럼 돼 있는 거를 one way latency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마우스로부터 상대의 이역까지 귀까지 가는 건데 보통 0.2초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1초든 2초든 뭐 상관이야 싶지만 뭐냐면 말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리스판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이 끝난 줄 알고 내가 답을 하는 상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잠시 쉬었다가 쫑이 나면서 막 엉망이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0.2초는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 딜레이인 거예요. 또는 레이턴시인 거예요. 그다음에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도 또 중요하죠. 그렇죠?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도 중요한데 그때는 이 두 개의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두 개를 더한 건데 이것도 또한 뭐 지금 보면 약간 맛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0.2초 넘어가 안 된다면서 또 0.15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런 개념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네트워크에서는 어쨌든 이 라운드 트립이든 원웨이든 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IP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IP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기 뭐 이런 게 IP 텔레포니에서는 둘 다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PSTN에서 말하던 그런 어떤 레이턴시 개념과 그렇잖아요. 그때는 사실 어때요? Q가 있거나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핵심이 뭐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이 배웠는데 이미 얘는 서킷 스위칭. 알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서킷 스위칭 하는데도 이런 딜레이가 생기는데 얘는 어떻게 돼? IP 텔레포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사실 IP라고 하는데 인터넷 프로토콜로 된다는 얘기는 결국 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러 라우터들이나 아니면 호스트 내부의 큐에서 막 저런 게 생기잖아요. 큐잉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프로포게이션 타임.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IP 전화 개념이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 시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새롬 기술인가요? 뭐 다이얼 패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회사가 뭐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전화기가 잘 안 되고 그때만 해도 워낙 네트워크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인터넷이.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모방해서 뭐 나와 있죠. 줌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후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스카이프 뭐 이런 것들도 다. 참 안타까워요. 예, 그 만드신 분이 저 같으면은 초기에 그냥 엑시트 했을 것 같아요. 큰 회사에 팔고. 근데 너무 큰 그 야망을 가지셔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들고 계시다가 기회를 놓쳤죠. 왜냐하면 사실 국내 기업이 이 자금력을 갖추기 쉽지 않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사실 국내에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큰 회사가 사고 싶다, 어콰이어를 하고 싶다, 여러분 회사를. 그러면 조건을 거세요. 알았다. 그러면 본사를 미국 너희 있는 데로 옮기고 나도 가서 거기서 그 파트에 내가 장을 해서 하겠다 하면 좋아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먹튀 안 한다는 얘기니까.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종훈 박사님 있잖아요. 유리 시스템스. 그분도 그냥 팔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섹션 파트인지 뭐 제가 정확한 무슨 테크놀로지에 안에 내부 구조는 모르니까 그걸 맡아서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ATM 스위치가 안 하기로 했지만 네트워크 쪽을 계속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실제로
그 루슨트가 또 이제 프랑스의 알카텔에 팔리거든요. 그 알카텔에서 미국의 알카텔이죠. 거기서 회장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팔고 치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라든가 자본의 한계, 그다음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반드시 다 뭐 외국으로 옮기라 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망이 있다면 너무 국내에서만 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는 걸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뚜루풋인데 아까 우리가 링크에 대해서 뭐 어떤 걸 했었죠? 링크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면 자, 링크에 대해서 밴드위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링크의 커패서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매하게 레이트라는 말을 했는데 레이트 얘기를 하면서는 보통은 에라 프리라고 한다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보이론 시간에 배우면 한 90%의 인트로덕터리 정보이론 시간에서는 이 커패서티라는 것은 에라 프리에서의 커패서티 레이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라 프리. 에라 프리에서의 레이트. 그런데 여기 레이트라는 걸 앞에서 봐도 또 에라 프리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게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에라 프리는 셰넌이 말한 디어레티컬한 에라 프리예요. 그런데 셰넌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에라 프리뿐만 아니라 에라 프론인 에라가 있는 그 레이트도 사실 구해놨는데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책을 보면 뒷부분에 나와요. 그 레이트 디스토션 티어리라는 것과 섞어서 이제 소스 채널 세퍼레이션 티어렘에 의해서 이제 뭐 구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에러가 있는 게 나와요. 에러가 있을 때 내가 레이트를 사실 더 올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트레이드 오프 되는지도 다 해놨어요. 채널이. 근데 보통 책들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얘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에러 컨트롤 코드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제가 더 인터넷은 이런 에러 컨트롤 코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은 그 중에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은 이 피지컬 레이어에서 링크 레이어에서 처리를 하고 맞아요? ARQ는 상위 레이어에서 하는 거죠. TCP, IP 스위트에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ARC를 보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ARQ, ARC를 또는 하이브리드 ARQ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트루풋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당연히 뭐예요? 피지컬 레이어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 얘기도 아닐 거고 얘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루풋이라고 하는 말과 레이트란 말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다르게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트루풋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트루풋 오브 다음이 중요해요. 트루풋 오브. 여기 트랜스퍼라고 해놨어요. 트랜스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트랜스퍼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본 게 FTP 할 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렇잖아요. 봤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패킷이 아니라 파일 같은 거 보낼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throughput of a transfer. 그러니까 파일이 여러 개의 패킷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패킷 하나가 날아갈 때 아까처럼 아까 뭐였죠? 우리 딜레이 할 때는 패킷이 날아갈 때였죠. 패킷 하나가 end에서 end로 갈 때 얼마나 딜레이가 걸리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의 패킷이 있으니까 그럼 패킷과 패킷 간에는 간격이 있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갭이라는 말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인터넷은 어때요? 그 라우터들이 반드시 어떤 팔러시에 의해서 내가 데스티네이션이 딱 주어지면 어떤 하나의 포트로만 보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가진 패킷이 오면 어떤 때는 A 포트로 보냈다, 어떤 때는 B 포트로 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패킷마다 사실은 딜레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패킷은 거의 연속으로 보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오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패스로 전달됩니다. 아시겠죠? 또는 보냈는데 앞에 거는 당연히 어떤 컨제스천에서 드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스루풋은 트랜스퍼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럼 여러 개의 패킷인 거예요. 패킷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갭이 있고 이 갭과 관련된 게 뭐냐 하면은 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더 인터넷은 TCP IP 프로토콜 스위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에크네크 중에서 어느 것만 쓴다고요? 에크만 쓴다고 했죠. 에크만 쓴다는 건 뭐예요? 데스티네이션이
에크 패킷을 날려줘서 걔가 도착해야지 얘가 잘 받아졌구나 하고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크가 안 오면 소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스가 생겼다고 보통은 생각한다고 했죠. 컨제스천이든 뭐든. 맞습니까?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에서 버퍼 오버플로우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그냥 막 보내면 되겠어요? 내가 링크가 빠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직 acknowledge를 못 받았어도 예를 들면 6개 패킷은 보내겠다. 그런데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냈어요. 근데 1번, 6번까지 보냈어요. 근데 1번의 에크가 안 날라오면 7번은 안 보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윈도우 사이즈예요. 알겠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놔요. 기다리는 거예요. 에크가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만 보낼 때랑 다른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간 거에 에크가 와야지 내가 하나 더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5번째를 보내고 있는데 에크가 3개가 날라왔어요. 그럼 어때요? 막 보내도 되죠. 계속 몇 개 더. 그렇잖아요. 다시 어떻게 보면 리넘버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보낸 거.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또 우리 이제 이 그림을 잘 그렸죠. 저 그림 참 좋아하고 이 책이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에는 봅시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당연히 이게 시간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로 딱 이렇게 해놨네요. 아까는 노드라고 해놔서 좀 애매했죠. 그렇죠?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줄을 꺼놨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면 패킷 하나, 둘, 셋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윈도우 사이즈도 3이라고 해봐요. 예를 들면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소스가 이제 여기서부터 타임 제로예요. 패킷 하나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또 보냈는데 어때요? 얘가 마지막에 가는데 이게 걸리죠. 시간이. 맞아요? 이게 뭐 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무사히 받아졌다고 해보세요. 데스티네이션에서. 그러면 얘가 받아지면 얘가 여기에 대한 에크를 보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이 여기 딱 도착하죠. 에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처음 보낸 게 여기 에크가 도착하니까 나는 사실 어때요? 얘가 날아가니까 2개가 펜딩이니까 하나 또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3개 보내고 기다렸다가 첫 번째 패킷 에크가 오면 3개 보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때요? 첫 번째 게 오면 됐다고 하나 보냈는데 그새 또 왔기 때문에 또 하나 보내고 또 왔기 때문에 또 하나 보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해가 가죠.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참 뭐죠? 이게 RTT가 참 헷갈리는데 피지컬 레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예요. 네, 파이 하는 사람들은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 우리는 파일을 다루니까 피지컬 레이어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해서 전송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라운드 트립 타임. 라운드 트립 타임이 중요하죠, 이제는.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시간이랑 그렇잖아요. 여기죠, 참. 요 시간이랑 요 시간이 라운드 트립 타임인데 이게 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게 길어지면. 당연히 요 간격이 길어지면 그 다음 패킷들이 한참 있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이 전체 파일이 6개의 패킷으로 돼 있었다면 이게 시작을 해서 요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얘가 에크가 와야죠.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겠죠. 내가 정말 다 보냈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라운드 트립 타임이. 그런데 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서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중간에는 어때요, 사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사이에 라우터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라우터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경우로 생각했고요. 요 칠한 녀석이 desired 패킷들이에요. 우리 트랜스퍼의. 그 다음에 얘는 non desired고요. 얘 non desired들은 여기서 C까지 가는 게 목표고요. A에서 만들어져서. 또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합시다. 아니면 R에 요 R이라고 돼 있는 라우터 1, 2, 3라고 할까요? 라우터 1에 도착하는 패킷들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A 프라임이 있어가지고 A 프라임이 요 녀석, 그레이 녀석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떤 링크에서 가장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어때요? 패킷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말고도 내 트랜스퍼의 패킷들 말고도 다른 녀석의 패킷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버퍼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Q&A 버퍼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와 있지만 이 소스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데 전체 이 걸리는 시간 얘는 뭐가 결정해요?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요 시간이 있어야지 어때요? 윈도우 사이즈 있잖아요. 윈도우 사이즈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간당 내 윈도우 안에 있는 비트만큼 날려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모에. 그런데 그 시간이 어때요? 여기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단지 라운드 트립 타임뿐만 아니라 바틀넥이 되는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에 의해서 트루풋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 가지.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예. 그냥 simply round trip time.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틀넥이 이 트루풋에 영향을 주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라운드 트립 타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윈도우 사이즈는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영향을 주는 팩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딜레이와 스루풋 얘기를 했어요. 자, 딜레이는 뭐라고 했어요? 패킷 입장에서 보면 패킷이 들어가서 튀어나올 때까지라고 했죠. 맞습니까? 예, 뭐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이든 노드에서 노드든 패킷 입장에서 보는 거고 스루풋은 뭐예요? 핵심적인 게 윈도우 사이즈와 라운드 트립 타임인데 라운드 트립 타임 말고도 또 어때요? 그냥 순수한 라운드 트립 말고도 어떤 컨제스천이 생기고 있는 또는 바틀렉이 되는 링크가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트루풋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이 딜레이와 관련된 것 중에서 지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제일 많이 느껴요. 자, 이게 뭔지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제 그 LG 텔레비전이 아주 오래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들어가 있는 와이파이 칩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예. 물론 당시에 제품이 나왔을 때는 당시의 유튜브 영상들 뭐 그렇게 활성도가 높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보여주는데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당연히 LG가 썼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최고 레졸루션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예, 이거예요. 어, 일단 2.4기가 대역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2.4기가 대역과 5기가 대역이 돼야 되는데 2.4기가 대역밖에 안 되니까 뭐 피해가지고 5기가 대역이 비어 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AP로부터 그 어, 텔레비전까지.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버퍼가 별로 안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여러분이 뭐 레그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 스트리밍에서는 버퍼예요. 버퍼. 예. 그래서 이게 버퍼라는 게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인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영상을 볼 때는 끊기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저 서버에서 딱 보냈는데 내가 바로 보는 거는 처음에 몇 초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싫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유튜브를 딱 눌렀어요. 어떤 영상을. 그랬더니 5초 지난 다음부터 플레이가 쭉 돼요. 그것과 누르자마자 됐는데 2초 나오고 끊기고 좀 이따 3초 나오고 끊기고 자 어느 걸 여러분은 더 원해요? 처음에 조금 기다리고 나서 스무드하게 나오는 걸 원하죠. 맞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딜레이에 패킷들이 있는데 하나의 트랜스퍼에서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보세요. 1시간 15분짜리 강의라고. 여러 패킷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각 패킷마다 어때요? 다른 루트로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딜레이가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각 패킷의 엔드 투 엔드 딜레이가 다르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디에 맞춰놓고 버퍼링을 해야지 제일 문제가 안 되겠어요?
최악의 경우에 맞춰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백 버퍼가 비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버퍼가 비어 있으면 대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데스티네이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에서 내가 유튜브 영상을 트는데 버퍼가 비었다는 얘기는 영상이 중단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좀 버퍼, 그러니까 좀 더 딜레이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딜레이를 주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을 할 때 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플레이백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버퍼링을 하는 거예요. 버퍼에다가 넣기 위해서 버퍼링 하는 시간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뭐 기억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집에서 유튜브 플레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일단 영상을 클릭해 놓고 지직거리면 포즈를 눌러 놓죠. 그럼 어때요? 밑에 바가 쭉 가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컴퓨터의 메모리를 이용해서 버퍼에 쭉 쌓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요즘은 특히 이제 그 배속으로 듣는 게 이제 뭐 아주 익숙해 있잖아요. 제 강의도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2배속으로 듣겠죠. 우리말이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느려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해놓으면 막 끊기고 짜증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딱 플레이 일단 누르고 포즈 눌러놓은 다음에 어때요? 다 차고 나면 2배속 해놓고 그렇죠? 들으면 깨끗하게 잘 나오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딜레이 지터라는 것 또한 것 또한 이 커넥티비티가 좋다 안 좋다를 이제 판단하는 새로운 매트릭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전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파일 트랜스퍼만 할 때는 딜레이와 트루풋이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한테 내가 야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오늘 자료 FTP로 보낼 수 있게 해줄게. FTP 서버 내가 컴퓨터에 해놨어. 패스워드는 뭐고 아이디는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날라와요. 막 하루 동안. 짜증나겠죠. 그게 딜레이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트루풋은 뭐겠어요. 예를 들면 파일이 빨리 오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좀 큰 파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딱 누르면 바로 와 있으면 내가 열어볼 텐데 눌렀는데 또 3일 기다리세요. 또 짜증 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매트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배울 때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툴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에도 쓸 수 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호미 시스템이라든가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니면 그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 구현하는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DFT는 뭐냐? 제가 이렇게 물으면 DFT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What is the definition? 이렇게 물었는데도 어디에 쓰는지를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당장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는 데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망치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집에 좀 뻣뻣한 책이 있는데 눌러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눌러놓고 내가 한 페이지에 망치 들었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예? 괜히 그걸 막 아령이나 이런 걸로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뭐 폼 나는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그렇죠. 묵직한 거. 예. 뭐 그런 걸 안 사도 돼요. 그냥 뭐 투박하게 집에 있는 망치 가져와서 눌러도 되잖아요. 아니 정말 제가 말했듯이 아령으로 눌러도 되고. 예,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책 눌러놓을 때 펼쳐놓고 여기 아령 2개로 딱 눌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뭘 배우면 어디에 도 쓸 수 있다고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자, 그래서 어쨌든 딜레이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딜레이란 것 중요하고 스루풋이란 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여러 새로운 매트릭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매트릭이 중요해질지 모르고 그것을 이 기존의 인터넷이 이 확장성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extensibility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최대한 미리미리 예측하고 디자인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다 새로 깔 수 없잖아요. 고속도로를 깔아놓고는 이건 무용지물이네. 새로 깔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맛을 좀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이 얘기부터 보통 하면은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냐면 그냥 네트워크 과목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것부터 합시다. 랜이 있고요. 그때는 와이파이 잘 없었으니까 아니면 와, 와이파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 이거 멋져요. 여러분이 패킷을 보내면 아,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이런 말을 안 하고요. 딱 시작하면 그냥 확률론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면 네트워크 뭐 티어리 또는 네트워킹 과목을 들었는데 교과서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예요. 교과서 제목이. 아니 내가 수업을 잘못 들어왔나? 근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즈 이렇게 돼 있고 딱 열자마자 파송 프로세스 얘기를 하면서 바로 큐들의 그림이 막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 버퍼 있고 서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패킷이 막 쌓여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여기 이런 것들이 막 연결돼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알겠어요? 그래서 Q 해서 여기 ing를 붙여요. Qing theory. 그러면 Q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윅셔너리, 위키처럼 이제 딕셔너리인데 윅셔너리 돼 있는 게 있는데 라인 오브 피플이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줄 선 거죠. 그래서 큐잉 티어리 얘기할 때 좀 인트로덕토리하게 설명할 때는 항상 그 맥도날드 가게를 얘기하죠. 맥도날드 가게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줄이 있죠. 예, 줄이 있고 또는 이제 슈퍼에 가도 요즘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카운터가 있으면 여기에 서버들이 여기 서버들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하면 있으면 예전에 어떻게 했었어요? 각각의 줄을 섰죠. 그러다가 문제가 좀 됐었죠. 왜 문제가 돼요? 요 각각의 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눈치를 잘 봐야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돼 있죠. 저는 딱 가면 어때? 제가 제일 왔던 여기 줄이 쫙 길어요. 공항에서도 그렇죠. 딱 여기 서요 먼저. 좀 봐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하냐. 아니면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많다라든가 이러면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안 태울 수는 없을 테니까 공항에서 예를 들면 검색대라고 하면 휠체어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뒤에 서 있으면 오래 걸리겠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고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전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맥도날드 가게면은 이게 큐가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퍼고요. 일종의. 버퍼가 3개 있고 서버가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이 서버의 서비스 타임이 어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들어온 신입 알바라서 잘 못하느냐 아니면 굉장히 잘하느냐 빠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뭐예요? 이 줄이 얼마나 기냐. 예를 들면 다 똑같은데 이 줄이 제일 짧으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줄이 긴데 여기만 유독 짧아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 있다가 일로 왔을 가능성이 높죠. 이 정도 눈치는 있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참고로 제가 여러분 나이에 이런 눈치가 아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줄을 서고 이런 거는 뭐 군대에서도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게 고전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했겠어요? 수학적으로 사람들이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Q가 이제 요게 하나의 Q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 입력에 해당하는 요 arrival 하는 뭐 커스터머라고 봐도 되고요. 이 경우에서는 커스터머의 어라이벌 레이트를 봐야 되겠죠. 물론 어라이벌 하는 이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냐인데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모리 리리스 어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몇 명이 도달했다고 해서 여기 덜 도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맥도날드. 근데 여기에 잔뜩 도달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버퍼 안에 몇 명 기다리느냐 또는 이 Q라고 볼 수 있죠. 요쪽 Q에 몇 명이 대기하느냐가 여기에 어라이벌 하는데 영향을 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메모리 릴리스에. 알겠어요? 앞에 뭐 이거 그냥 랜덤하게 간다고 해보세요. 여기 또 누가 서가지고 짜증나는 게 이거죠. 미국 입국 심사할 때 어때요? 여기 있는 웬 완장찬 분이 어때요? 또 당신 일로 가시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딱 서가지고 딱 보니까 3번 라인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1번으로 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가죠.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뒤에 분 가시라고 하고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보내줘요. 대부분. 거기서 네가 뭔데 입국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핵심은 뭐죠? 그 말을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예. 어쨌든 이 첫 번째는 메모리 리스 어라이벌이에요. 메모리 리스 어라이벌. 그 다음에 이 M은 뭐냐면 역시 메모리 리스예요. 근데 이것도 메모리 리스인데 이게 서비스 관련돼서 메모리 리스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타임이에요. 이게 서비스 타임. 이건 어라이벌 레이트고 다 보면
일종의 이런 거죠. 뭐 커스터머 어라이벌로 생각하면 커스터머즈 per sec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라이벌 하는 레이트니까. 1초당 몇 명의 커스터머가 도착했느냐인데 그것이 그냥 단지 도착뿐만 아니라 그 도착하는 어떤 확률적으로 모델링 된 녀석의 디스트리뷰션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인터 어라이벌 레이트 이런 얘기를 하고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그다음에 이건 뭐냐? 여기 도착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패킷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패킷은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어떤 패킷은 작고. 그러면 얘가 당연히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큰 패킷은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사람 수만 어떤 사람은 왜 뭐 맥도날드 가면 7개, 8개 시키잖아요. 한 명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 생기는데 얘도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고요. 그것도 메모리 리스인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은 뭐냐면 서버가 하나라는 거예요. 서버가. 이 얘기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채팅창에 학번 이름 쓰시고 퇴실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